바닷속 인기식당 집게리아에서 오랫동안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 스폰지밥. 그런데 돌이켜보면 스폰지밥이 요리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일도 했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그럼 바로 확인하시죠. 스폰지밥은 구조대원으로 일하는 레리의 멋진 모습에 반하여 자신도 구조대원이 되기로 결심했었죠. 그러나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 구조대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후 레리가 해수욕장을 스폰지밥 혼자서 맡도록 했고, 스폰지밥은 벌써부터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고 말죠. 때문에 거짓 비상사태 알림과 공짜 아이스크림을 준다며 시민들을 최대한 해변에서 나오도록 유도했었지만, 멍청함의 대명사인 뚱이가 뒤늦게 공짜 아이스크림을 찾다가 그만 물에 빠졌고, 심지어 스폰지밥은 수영을 못해서 뚱이를 제대로 구출하지도 못하니 결국 스폰지밥은 무능력한 구조대원임이 톡톡히 인증되었습니다. 플랑크톤이 미끄러운 집게리아 바닥에서 넘어진 뒤 게살버거 비법을 뜯어낼 계략으로 이 상황을 이용해 집게를 고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게사장 측도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그만 넘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고, 어쩔 수 없이 스폰지밥이 집게사장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요. 변호사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소송을 승리로 이끌 해결책이 있었지만, 스폰지밥은 가방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지 못했고, 어찌저찌 재판이 진행되던 중 우연히 가방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는 게살버거가 들어있었고, 스폰지밥은 이에 대한 해답을 곧바로 떠올렸죠. 그는 변론 과정에서 게살버거의 맛있는 냄새를 이용해 플랑크톤의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결국 이 모든 것은 플랑크톤의 얄팍한 자작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덕분에 집게사장은 무죄를 받게 됩니다. 집게리아에서 해고당한 줄 알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던 스폰지밥은 또다시 2연속 해고를 당하고 말았었죠. 은행원으로 일을 하다가 요리사 본능을 떨쳐내지 못하고 고객의 돈을 싹둑 잘라 햄버거를 만드는 바람에 해고, 곧바로 목수일을 시작하였지만, 스폰지밥이 설계도를 따르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엉뚱한 샌드위치 건물이 탄생하는 바람에 또 해고, 이번엔 광고판을 보고 광고 모델 오디션에 지원하였더니 마침 운이 좋아서 금방 합격했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더러운 얼룩으로 왕창 덮여진 목욕탕을 청소하기 위한 청소도구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몸이 더럽혀지던 중 변기에 담기기 직전에 스폰지밥은 결국 모델 일을 그만두게 되고 다시 집게리아로 돌아와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뚱이와 스폰지밥이 함께 이쁜이 버거 사업 그리고 초콜릿 장사를 한 적도 있었죠. 이쁜이 버거는 처음엔 놀림을 받았지만 맛이 정말 훌륭했고, 나중엔 그야말로 초대박을 쳐서 엄청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을 만한 수익을 냈으나, 이쁜이 버거의 부작용이 밝혀진 뒤 이 사업을 이어받은 집게사장은 아주 큰 고생을 했었네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초콜릿 사업 역시 처음부터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숙했던 영업 방법과 고약한 사기꾼의 상술에 넘어가기도 했었지만, 초콜릿을 너무나 좋아했던 초콜릿 남자 덕분에 스폰지밥과 뚱이는 사업 위기에서 벗어나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돈으로 비싼 식당을 통째로 빌려 할머니들과 데이트를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뭐? 지금 뭐라는 거냐? 심지어 스폰지밥은 한 도시의 시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뉴켈프시티를 장악했던 방울 공격대를 직접 몰아내어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려 시장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스폰지밥의 활약 덕분에 자유로워진 시민들은 그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었지만, 그가 펼쳤던 지나친 자유방울 정책 때문에 뉴켈프시티는 혼란에 빠졌고, 시장 스폰지밥에 대한 평가도 바닥을 치게 되어 결국 스폰지밥은 뉴켈프시티로 돌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집게사장의 욕심으로 시작하게 된 집게신문 사업. 이때 스폰지밥은 비키니시티를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기사거리를 구하는 기자의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런데 집게는 오로지 수익을 위해 스폰지밥이 작성한 기사를 거짓과 함께 더욱 자극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운전강사가 속도 위반을 했다는 기사를 올려 퍼프 선생의 학원이 쫄딱 망하고, 레리가 찌질이에게 얻어맞았다는 내용을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람이를 대놓고 바보라고 지칭하면서 해양과학위원회로부터 지금까지 다람이가 받은 상이 몽땅 회수당하는 등 친구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죠. 이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스폰지밥이 집게사장의 실체를 밝히는 기사를 적자마자 시민들과 친구들이 집게신문사로 모여들어 거센 항의를 했고, 곧바로 소동이 일어나 집게사장은 결국 참교육을 당하고 맙니다. 이너맨과 조교수년 사이에 불화가 벌어진 이후 조교수년은 악당들의 편에 섰고,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스폰지밥 및 친구들이 이너맨을 중심으로 하여 와장창 특공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 스폰지밥은 몸이 날렵해지는 특수 유니폼을 입고 빨라보이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려고 했었으나, 스폰지밥을 비롯한 특공대 멤버들 전부가 알고 보니 허당들 뿐이어서 특별히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네요.
스펀지밥이 집게사장을 따라 경찰이 되어 거리를 누비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진짜 경찰은 아니고 사칭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스펀지밥이 길거리에서 쿠키를 판매하는 아이를 체포하여 경찰서에 넘겼는데 알고 보니 이 꼬맹이가 비키니시티에서 악명 높은 범죄자였던 게 드러났죠. 하지만 스펀지밥의 자백으로 결국 이 둘은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 밖에 교도관으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플랑크톤을 감시하라고 집게사장이 시켜서 주말에만 교도소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스펀지밥 교도관은 면회실에서 몰래 빠져나가려던 플랑크톤을 저지했고 플랑크톤이 동료 죄수들과 탈옥을 모의하던 낌새를 알아채자마자 곧장 이 소식을 집게사장에게 알렸죠. 이후 죄수들과 함께 감옥을 탈출한 플랑크톤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집게리아를 습격했고 게살버거 비법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려던 찰나 금고 내부에 미리 매복해 있던 경찰이 곧바로 플랑크톤을 체포하였는데요. 이렇게 또다시 게살버거 비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랑크톤을 철저히 감시했던 스펀지밥 덕분이었습니다. 스펀지밥의 말을 듣고 집게가 경찰에게 연락해 이 상황을 대비하였기 때문이죠. 뜬금없지만 스펀지밥이 의사를 오해받아 병원에서 잠시 업무를 보았는데요. 믿기 힘들게도 그가 환자들을 위해 내렸던 괴상한 치료법들이 큰 효과가 있었고 심지어 코 성형을 받으러 병원에 방문했던 징징이의 수술을 집도했었는데 수술용 칼도 아니고 난데없이 버거를 만들 때 쓰는 뒤집개를 이용해 징징이를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심장을 꺼내고 발을 자르고 징징이의 신체를 이용해 스시를 만들거나 그의 코를 끼워 넣은 징징이 코 버거까지 만들며 제대로 농락하는데요. 이후엔 정상적인 코 성형을 진행하는 듯 보였으나 당초에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징징이의 코는 변한 것 없이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그의 몸은 이렇게 변해버렸죠. 스폰지밥 및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까지 모두가 이상했던 에피소드였네요. 박물관 경비원이 된 뚱이를 따라서 스폰지밥도 경비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엉망진창을 내놓으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얼마나 이상하게 하면 박물관 내의 전시품들을 정신없이 망가뜨리고 도둑이 대놓고 박물관에 들어와 물품들을 훔치는데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때 자기 그림을 박물관에 멋대로 전시하려던 징징이는 하필 도둑으로 오해받아 경비원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게 또 체포당합니다. 그런데 징징이를 쫓는 동안 진짜 도둑은 이미 한탕 해먹고 튀어버렸죠. 오늘 이렇게 집게리아의 대표 주방장인 스폰지밥이 다른 일을 했었던 순간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리사를 제외하고 스폰지밥이 가졌던 가장 이색적인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영상에 나오지 않은 것이 있을 시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